네, 이어서 증시 플러스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승민 전문가님, 우리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이런저런 종목들을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그런 기업이죠. 이제는 나도 현대그룹의 가족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기아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아차에서 기아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바꾼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아라면 자동차를 떠올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조업 강자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 이외 다른 사업 부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현대는 현대차로 설명은 또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네요. 네. 네, 지금 기아로서 또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오사카에서 1930년 사마 제작소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제 1944년에 영등포의 경성전공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게 기아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철호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자전거 만드는 기술을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전거 빗살이라 그러나요? 이 살을 붙이는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만들었다가 이게 말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모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아 자동차의 모태가 되고 저희 잘 아시는 삼천리 자전거의 모태가 여기서 시작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아 자동차는 이 노조 그러니까 사원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원 기업으로 넘어가서 김선홍 회장이 있다가 말아먹고 IMF 때 결국은 이게 저 현대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됐죠. 사실 뭐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만은 네. 그 기아 망할 때쯤 해가지고 정말도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김선홍 회장도 잠깐 감옥에 갔다 온 다녀오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사실 돌이키면 우리 제조업이 아주 어두운 면도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젠 그때 기아와 지금의 기아는 전혀 다른 회사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기업의 뭐 지배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아 그러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들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은 뭐 이 기아가 굉장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호재가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먼저 보시죠. 현대 기아차가 상반기 친환경차 판매가 40%가 늘었다. 올해만 이제 10만 대 가까운 친환경 차를 팔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물론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은 친환경 차를 많이 팔고 친환경 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는 거는 오케이, 좋은 일인데 지금 친환경 차 많이 판다고 수익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 보조를 받으니까 그나마 수익성을 챙기는 거지. 예를 들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보조를 받더라도 파는 대로 손해가 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굉장히 뭐 제한적이고요, 네. 보조가. 그러니까 지금 그 친환경 차를 많이 판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의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앞으로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을 주목할 것보다는 네. 외국에서의 판매량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차 브랜드로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참 계량적이지 않은 얘기지만 기아를 다시 봐야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제 주변에 기아 K9 뭐 타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타면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현대보다 좋아. 그렇죠. 기아차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가 그런 대로 말하자면 자동차로서의 경쟁력이 진짜 있나 보다. 네. 이렇게 느꼈던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계량화되거나 뭐 여론조사한 건 아니지만 네. 한두 사람한테 듣기로는 굉장히 이 기아차가 옛날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택시를 타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요새 K7이나 K5 이 종류들이 굉장히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택시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승차감이 너무 좋고 두 번째는 연비가 좋고 세 번째는 차가 잘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국민차 이러면 옛날에는 소나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국민차로 좀 거듭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K8이라는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그랬죠, 예. 네, 기아차가 굉장히 또 엄청난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중고차가 엄청나게 쏟아질 정도로 지금 K8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아차가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제고시키고 현대차보다도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뉴스 보고 있습니다. 호재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이런 말하자면 뭐 택시 기사분들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실적을 먼저 잠깐 보죠. 네, 사실은 이 미국 판매가 심상치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 네, 4개월 연속 기록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뭐 미국 판매 법인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금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49.4% 증가했고요. 네. 기아차는 43.7% 증가했습니다. 뭐 양사가 미국 시장에서 모두 4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작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판매량이 좀 안 좋긴 했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넘는 이런 실적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아하고 현대 기아가 그 부품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수입 규제, 수출 규제했을 때 말하자면 공급선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반도체 부품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많이 재고를 쌓아놨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뭐 현대나 기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말하자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좀 많이 나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이게 상반기에 많이 팔렸다는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지속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 부호가 남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찾아보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국이나 뭐 포드라든지 지금 GM이라든지 엄청난 공장들이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정말로 오로지 실적만 정말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저도 찾아봤더니 이제 머니에스에서 이런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네. 국내 완성차 5개사 지난 6월 판매량은 현대 기아차만 해외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나머지는 굉장히 판매가 저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뭐 한국 GM, 르노산성, 쌍용 자동차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뭐 다들 뭐 최소 6%에서 18%까지 판매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런 공장들이 국내 공장들이 멈춰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들도 계속해서 차를 만들었고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이 부분이 좋다 보니까 이런 비축 부분도 많았고 생산 부분도 사실은 받쳐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자동차들에 비해서 훨씬 판매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어떤 일시적인 요인 아닌 경쟁력 상승에 따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기사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말 참 악재가 호재가 된다는 그런 뉴스가 항상 나지만 이 타이거 우즈가 사실은 그거 네. 있었죠. 네. 엄청난 이 현대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타이거 우즈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GV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호조를 보였고요. 이런 호조와 함께 타보니까 기아차도 괜찮더라. 또 기아 A, 우리나라에 발매되지 않았지만 기아의 K2나 K4가 미국에서 엄청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면서 사실은 전 미국과 유럽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지금 차 판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 이외에 기아차 사명을 기아로 바꾼 것만큼 어떤 신사업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은 기사가 안 나옵니까? 네, 사실은 뭐 아직 신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꾼 것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또 회사 자체로서도 이런 이미지를 또 한번 바꿔서 나가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큰 목표가 뭐 로봇 회사를 비롯해서 도심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의 일부가 기아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는 현대차로 바꾸고요. 기아는 기아차에서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꾼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모빌리티가 생활 속으로 더 침투를 해서 들어올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아에서 더 중점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기아의 사면 변경에 대해서 현대차에서 앞으로 기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경재계에서 볼 때는 기아차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생활 부분에서는 더 많이 파고 들어오겠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올랐죠. 어떤가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뭐 올 연초부터 가을에 현대차가 뭐 엄청난 광풍을 불고 들어올 네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기아에도 조금 호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오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뭐 항상 제가 가져오지만 한번 네. 보시죠. PER은 한 17배 정도 되고요. PBR이 0.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져오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표로서는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비해서 사실은 매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액 대비 기업 평가로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큰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기 순이익만 보면 2020년도 전체가 1조 4천억인데 지금 2021년 들어와 가지고 1분기에 1조가 넘었고 2분기에도 1조가 넘으면 상반기에만 작년 실적을 당기 순이익 개념으로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좋고 해외에서도 좋고 특히나 이제 뭐 미국 시장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가장 이 현대 기아차를 좋아하는 나라는 중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동에 네. 많이 팔립니까? 중동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이 중동의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를 함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서요. 네. 특히나 뭐 중고차는 말할 것도 없고 신차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면 뭐 우리 추억 속의 기억하는 티코라든지 예. 아니면 뭐 폰이라든지 이런 엘란트라 이렇게 80년대에 주로 다녔던 이런 차들이 아직도 잘 달리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아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차를 좋아하는 아니요, 현대차를 좋아합니다. 현대차를 좋아하니까. 이건 제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중동에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의 수출기를 열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일본 차들만 수출길이 열려 있을 때 중동 시장에다가 현대자동차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현대자동차였지만 현대차의 중동에다가 수출기를 처음으로 여신 분입니다. 네. 톱차라 근무하셨. 네,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희 부친께서 또 엄청난 분이 여기 또 한 분 계셨군요. 네, 그때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서 현대차와 기아차, 저도 또 기아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K5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K 시리즈 중에 K8은 정말로 바로 사고 싶은 그런 마이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7이 그랜저하고 같은 동급입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데 정확하게 보면은 K7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K7은 그랜저보다 에쿠스급인 것 같기도 네, 에쿠스 하고 정도가 나인도 에쿠스 리무진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그러면 그랜저급은 K5가 또 그렇다고 그보다는 아니, 그보다는 소나타보다는 또 위에 아니고요. 급이고 네.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지자면 K5 소나타 비슷하고 네네. 그 이후로는 그랜저 그랜저. K7 네. 에쿠스 에쿠스 K9 네. 이렇게 가는구나. 왜냐면은 비슷하게 가면은 비교해서 사게 되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 없게끔 사게끔 만든 것 같아요. 간격을 조금씩 둔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여성분들은 약간 그랜저를 선호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남성분들이나 약간 그런 분들은 K5나 이렇게 7 쪽으로 선호를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여성분들이 K3도 엄청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컴팩트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형차인 K3로 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아가 미국에 진출할 때 그 KIA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킬 인 액션.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뜻 때문에 뭐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 맞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이게 참 이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K9, K5 하면은 그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K2, K4 그리고 이번에 K8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
짝수들은 해외에 많이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홀수들은 국내에 많이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이 짝수 브랜드 쪽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때요? 증권사들은 이 기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나요? 증권사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저기를 보니까 9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88,80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 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표가를 제시한 회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금투, 뭐 IBK, SK 대신이 이제 저와 같은 11만 원 선. 11만 원. 네. 선을 했고요. 저보다 높은 가격을 낸 곳이 하나, 둘, 12만 원. 여섯, 10군데 정도가 됐고요. 메리츠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인 13만 원을 내놨습니다. 13만 내놨고 그러면 11만 원 밑에는 없습니까? 11만 원 밑에도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도 있고요. 사실은 뭐 하나 투자가 있고 신영 투자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날짜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제 적용을 하기엔 조금 오래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제대로 평가한 회사들은 전부 다 저랑 같거나 더 높은 가격을 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 업종 그러면 현대차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럴 것 네. 같았는데 현대차 당연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현대차도 보시면 사실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높아서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3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PBR은 0.88이고요. PER도 28배 정도 되는 그런 좋은 회사입니다. 뭐 또 이제 다른 차보다는 쌍용차가 나왔고 여기에 뭐 KR 모터스나 MVMC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회사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기아차 자체 브랜드만으로도 전 세계와 같이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외사에서 현대차가 내년에 50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그러니까 올 초에 사실은 현대차가 이번 올해 말에는 40만 원까지 간다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근데 실제로는 지금 25만 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이 리포트가 나왔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안 했을 당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박스권 장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이 주가가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올해 30만 원은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7월 실적 시즌이 들어오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월 실적 시즌부터 추석까지는 우리나라 장사가 또 좋은 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쯤에 현대차는 30만 원까지 저는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전 이 지표 보면서 PER이나 PBR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ROE 중요하게 보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ROE를 보니까 ROE가 현대차 거의 두 배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기아차가 사실은 그렇게 탄탄합니다. 근데 사실 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숫자가 빨리 변하는 변하죠. 그런 데 네. 있기 때문에 사실 ROE를 놓고 보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영업을 잘하는지 알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기아차는 7.5 정도 되고 현대차는 한 3.2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광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ROE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기아차는 이제 기아차도 최근에 광고를 많이 찍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해안선 차트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분석을 좀 자세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해안선 차트가 아, 참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그동안 보셨던 것들 중에 가장 아마 이런 W자가 크게 그려지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이런 이 주식 차트를 보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W 그림이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 역대 이제 83,000원 라인에서 두 번 정도 저지를 당하고 쭉 내려왔는데 이 W자를 그리면서 다시 이번에 최고 102,000원 라인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쭉 그려보니까 올해 말에는 이런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좋은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현대차에 이제 들어가기까지 한 2013년부터 10월부터 8년간 바닷물에 잠겨서 헤매고 또 작년에서야 또 바닷물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뭐 회사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는. 그렇죠. 뭐 기아도 사실은 지금 저 그래프상에 해안선 그래프로 볼 적에 저 옛날 그래프는 지금의 기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주가 분석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지금 갖고 오신 것처럼 지금 빠져나온 이후 이 부분은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로 볼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갈 것 같은가요?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가보지 않은 가격대를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1만 원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을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7월 실적 장세부터 추석까지 예상을 합니다. 7월 달에 실적이 나오고 추석 정도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이 나올 추정이 될 때쯤 해서 추정이 될 때쯤. 11만 원까지 갈 거다. 네. 사실 아니 저 해안선 그래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안 찍어본 가격을 갈 적에는 사실 추론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 이 바닥선을 얼만큼 높이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제가 추세선을 그린 걸 보시면 바닥선을 쭉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네. 바닥선을 정말 가파르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닥선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다리 각도가 90도, 네, 거의 90도에 90도에 가까운 가까운.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저러다가 엄청나게 또 빠지는 수는 없습니까? 엄청나게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주식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제 특히나 외국인이 탄탄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특별히 뭐 현대차가 갑자기 폭발을 했다거나 이런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앞으로 이런 상승을 꾸준히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간 가격대가 선뜻 들어가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고점에 비해서는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노려보는 거는 적어도 11만 원 가까이까지 노려볼 수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손절매 한다면 어느 정도 떨어진다면 손을 떼야 될까요? 뭐 만약에 이제 지금 가격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한 7만 최저는 7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가면 손절 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 정도.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10%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네. 그런 데에 비해서 만약에 10%가 빠진다 이거는 기업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가 빠진다 이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주가 차트가 21선 밑으로 내려 5일선하고 21선하고 묘하게 맞닿아 있으면서 네. 21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 빠지면서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닌데 1%좀 넘게 빠지면서 89,100원에 지금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61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85,900원 선, 86,000원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61선과 또 121선이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85,000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수장 포인트 첫 번째는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에서 10만 대에 가까운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포터와 봉고 등 사실은 전기 트럭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인기가 엄청나게 또 일어나고 있고요. 현대차가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출고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더욱더 빠르게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6월을 넘기면서 출고 속도는 점차 빨라지면서 아무래도 더 많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판매는 하반기 신차 출시에 힘입어서 성장세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각각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기아는 3월 이후 4개월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현대차는 4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올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내수, 해외 전부 다 엄청난 증가를 보이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판매량만 두고 보더라도 이 회사는 엄청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수민 전문가님, 제가 주말 동안에 코엑스를 좀 다녀왔는데 네. 코엑스에 보니까 SKT에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코엑스 뭐라 그러죠? 그
몰은 아니고 전시관 네. 쪽에 그러니까 엄청 크게 뭔가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뭘 짓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대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특징주를 좀 이따가 장유진 캐스터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짚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좀 종목을 좀 준비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사실은 네. 뭐 워낙 메타버스가 지금 이행을 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주가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일 뻔하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굳이 네. 아니 굳이 또 확장해서 본다면은 뭐 카메라 네. 관련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꼽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카메라 주식까지 포함시키는 건 너무 오래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제페토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은 제페토에 들어가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라든지 뭐 네. 이런 그렇죠. 정도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번 가져왔던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주가를 빠르게 올렸는데요. 네.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지금 이제 소비자들과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주로 이런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또 그 하이브를 거치지 않고서는 네, 그쪽을 할 수 없게끔 또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또 분장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내일 다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강수민 전문가와 또 종목 관련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